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난처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랑 B 사람, 두 사람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A랑 B 둘 다 친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껴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제 경험상 봤을 때 제일 지혜로운 경우는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 그게 제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양쪽 가운데 서가지고 자기가 마치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두 사람 모두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경험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가운데 껴가지고 중재하겠다라고 나서가지고 여기 편 들어주고 저기 편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좋아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싸웠던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화해하는 경우가 많아도 괜히 가운데 꼈던 사람만 소외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박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 강자다라고 얘기하는 두 국가 사이에 껴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누구 편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신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신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편을 들어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신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신이 없다, 박쥐 같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소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인 겁니다. 대놓고 지금 미국의 국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중국의 편을 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의 소신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설날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설날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그거였죠. 왜 하필이면은 일본어만 빼놓고 저런 식으로 새해 인사를 했냐 이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새해 인사를 보면서 참으로 좀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일본어로 저거를 안 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굳이 저런 식으로 중국말까지 써가지고 새 인사를 해야 될까? 참으로 저는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자, 김원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150년 전에 음력설을 이미 없앴다라는 거죠. 음력설을 새로 앉히는 나라에 어떻게 음력설 새 인사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일본어가 빠진 게 아니라 일본어는 아예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일본어로 음력설 인사를 했다면 그게 오히려 사고라는 거예요. 저런 식의 인식 구조는 청와대 또한 마찬가지로 공유를 합니다. 왜 일본어로 인사를 안 했냐? 음력설을 안 쇠니까 일본은 뺐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듣기엔 전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일본어로 왜 새 인사를 하지 않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음력으로 설날을 지내야 되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지금 얘기를 했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음력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종 당시에 음력을 폐지를 했죠. 그런데 애당초 음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간단한 것이요. 중국이 만들어낸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남아, 싱가포르, 몽골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음력으로 설을 지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자,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설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루나 뉴 이어스 데이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그러면서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음력 1월 1일을 루나 뉴 이어스 데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음력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가르쳐가지고 무슨 뭐 코리아스 뉴 이어스 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루나 뉴 이어스 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Chinese New Year's Day, Chinese Lunar Year's Day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유엔의 공식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도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Chinese Lunar Year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저거는 뭐 간단한 것이에요. 음력이라는 것 자체를 중국이 만드는 것이고 그 음력으로 지내는 설날을 당연히 뭐라고 부르는 거겠습니까? Chinese Lunar Year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Chinese Lunar Year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Chinese New Year, 이게 이제 자주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는 많은 서양인들이 음력설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알기보다는 인구수가 많은 중국인들을 겨냥한 행사 등을 접하는 탓에 중국에 춘절만 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국만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저런 식으로 음력으로 설날을 지내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몽골, 싱가포르 이 정도가 답니다. 그 싱가포르조차도 화급권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 문화권을 벗어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음력으로 설날을 지내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딱 하나 존재하네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력으로 지금 설날을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대놓고 인사까지도 하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에 인사를 하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에 저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설날을 갖다가 음력으로 저런 식으로 지내야 할까? 사실상 대한민국도 음력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고종 당시에 음력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대명절이다 할 수 있는 설날을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음력으로 이런 식으로 지내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문화, 풍습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뿌리 자체가 중국을 지금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인 뭐 추석이다. 이 추석을 일본의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민족의 정기, 그렇게 주장하는 민족의 정기를 중국한테 저런 식으로 의존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에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우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단 한 번도 척을 진 적이 없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척을 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준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일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소신 또한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괜히 프레임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소신이 없는 지금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해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창립을 갖다가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지금 포기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소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중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편을 들어주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소신조차도 지금 중국 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축하한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켰냐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반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라는 거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의 편을 들어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가지고 수호할 수 있는 정신, 그 지금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소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소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하고 있는 행보를 봤었을 땐 간단한 것이에요. 중국 쪽에 지금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지금 청와대가 운동권 세력들이 NL 세력이 지배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러려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켰냐?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소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소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